때는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알프스산에 올라가던 이제 독일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평소 알려진 등산로 대신에 좀 다른 길로 갔는데요. 그 가다가 그 사진에 보이는 그런 시체를 발견합니다. 이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 시체가 보통 시체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체는 왠지 죽은 지 얼마 안 됐거나 조금 노력하면 좀 살릴 수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보이죠. 죽은 지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분을 막 살리려고 깨우기도 하고 막 여러 군데 말을 붙여봤지만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서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경찰에 딱 와서 보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분은 얼마 전에 실종된 음악 선생 아닌가? 딱 그 모습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 주위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도끼가 발견됐어요. 도끼. 이 도끼는 되게 음악에 쓰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활이 발견됐어요. 활. 그리고 온갖 것들이 발견됐는데 그 뭐 단검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신발도 아무리 빈티지라도 이게 범상치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거기 발견된 위치가 알프스산의 그 오스트리아 이제 영토 비슷한 데라서 오스트리아 이제 정부가 출동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이건 보통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거는 5,000년 더 전에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 커졌죠. 그래서 이 발굴팀이 이제 파견이 됐고 이 팀은 저기 있는 그 얼음을 다 이제 녹여가면서 이 시체를 고의 이제 손상 없이 헬기로 태워서 연구실에 데려갑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죽은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 어떻게 근데 이분이 5,000년 동안이나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죽은 지 오래도록 그 피부나 근육이 남아 있는 거를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미이라라고 합니다. 미이라. 근데 이 미이라가 원래 표준 말은 미라예요, 미라. 근데 우리나라 그 여성분들 중에서 미라라는 이름을 쓰는 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편의상 미이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미이라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이라 하면은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죠? 이집트죠. 근데 이집트는 일부러 미라를 만들었어요. 인공 미라였죠, 인공. 내장을 다 빼고 뭐 뇌도 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집트 말고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미라가 되는 나라가 되는 미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건조된 거예요, 건조. 여러분 생선 같은 거 말리면 썩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도 미라도 그런 일종인데 그 남미, 뭐 브라질, 페루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 건조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미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냉동입니다. 냉동. 시체가 얼음 속에 계속 있으면은 시체가 썩지 않는 거죠. 세균들이 활동을 못해서 안 썩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미라가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미라들은 이 조선시대 양반들이 너무 좋은 묘를 썼어요. 그래서 공기가 하나도 안 통해서 시체가 안 썩은 겁니다. 우리나라 미라를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미라에서 기생충이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 어쨌든 이런 미라가 발견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미라는 어쨌든 5,300년 전의 미라고요. 유럽에서 발견된 어떤 미라보다 더 오래된 것이라서 아주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미라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과거 사람들은 어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과거 사람이 바로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미라를 많이 봤지만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이 미라를 대상으로 뭘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인을 알아야 돼요. 사인. 왜 죽었는지. 왜 이 사람은 알프스산에 죽었을까? 나중에 이제 밝혀진 사인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유포가 귀했어요, 유포가. 근데 이 사람의 위에서 유포가 나왔고 결국 그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육포를 혼자 먹으려고 알프스산에 갔다가 강도한테 육포를 뺏기고 자기는 죽음을 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미라는 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가 거의 닳아 있었는데 빠지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를 안타깝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발견됐냐면 이 사람의 몸에서 이런 문신이 발견이 됩니다. 뭐 왼쪽에 십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 빗살 무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문신을 어떻게 만드느냐? 쇠를 달궈서
피부를 긁어내고요. 그 자리에 숟가루를 넣은 거예요. 숟가루. 그래서 이런 문신이 된 겁니다. 자, 이 문신은 왜 새겼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뭔가 미래에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남겼을 것 같지는 않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이게 좀 잘못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숨 쉴 때마다 좀 아프겠다 생각이 좀 들었는데 거기 문신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 무릎에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연골이 다 달아가지고 야, 이 사람 겁나 아팠겠구나. 문신이 있습니다. 여기는 담석이 있어요. 담석. 와, 담석 있으면 이 정도면 아팠을 텐데 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신은 뭐냐? 그 당시에 그러니까 5,300년 전에 의료 행위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문신이 총 19군데나 발견이 됐는데 처음에 한두 번 해보면 이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계속 19군데나 문신을 했을까요? 그 당시 유일한 병원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이거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의료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40세를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의학이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었겠죠. 그렇죠? 뭐 이집트만 해도 의학이 좀 발달해서 여기는 막 과로 의사들이 과로 나눠졌어요. 뭐 부인과, 안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의학이 발달했고 히포크라테스, 그리스 더 발전했죠. 그리고 유럽 가면 중세 가면 더 발전했죠. 계속 발전해서 이렇게 발전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우리 의학은 그러니까 1880년까지 거의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1770년 이후에 이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수명입니다. 보시면 1880년이 될 때까지 어느 나라도 4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 왕들 있지 않습니까? 조선 왕들도 거의 평균 수명이 45세밖에 안 됐습니다. 조선 왕은요, 남들보다 훨씬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막 왕의 변도 먹어가면서 건강을 체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45살밖에 못 살았다는 거는 일반 서민들은 그보다 훨씬 못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례적으로 오래 산 분들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여러분? 영조. 네. 영조. 그러니까 그 왕을 제외하고 그 직업별로 따졌을 때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닙니다. 내시입니다. 내시들은 평균 70세를 넘겼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시. 알고 보니까 이 남성 호르몬이 말입니다. 뭐 남자에게 근육을 만들어주는 좋은 일도 하지만 이게 남성 호르몬이 면역을 약화시켜서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 수명이 여자보다 좀 짧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남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잘라야 되나 이 생각하시고 이제 행동에 옮기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사춘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 효과가 없으시니까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수명 강화에 힘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의학이 계속 발전했는데 왜 그러면 1880년까지 사람 수명은 그대로였을까? 이건 치료적인 면에서 아무런 발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원인을 몰라서예요. 그러니까 이 병의 원인을 알아야 고치는데 원인을 모르면 고칠 수가 없죠. 자, 그 유럽 의학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히포크라테스를 이제 많이 알죠. 그분이 이제 의학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사실 이 더 유명한 사람이 이 갈렌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렌. 이 갈렌이라는 사람은 가장 많이 인용되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갈렌이 좀 많은 책도 쓰고 그리고 많은 학설을 발표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긴 맞는데 이분의 단점은 뭐냐? 이분이 한 말 중에 맞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이분의 학설이 거의 1800년대까지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히려 의학 발전을 가로막은 분이죠. 이분 제자들이 워낙 강성이라서 이분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분이 추앙을 받았는데 이분이 한 대표적인 삽질 하나를 보면은 이분이 사람이 아픈 이유는 체액이 불균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몸에는 4가지 체액이 있답니다. 피, 점액, 흑담즙, 황담즙. 피와 점액은 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담주, 흑담주는 지금도 뭔지 모르는 건데요. 어쨌든 이분의 머릿속에는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비로소 이제 그 병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기서 이런 혼자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실천을 했어요. 실천. 널리 퍼뜨리기도 하고 실천을 했어요. 자, 이 체액 균형이 맞지 않는 사람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피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로 사혈이라고 합니다. 사혈, 블러드 레팅. 이 사혈을 하는데 일단 사혈도 그 막 사발로 피를 받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픈 환자가 오면 피를 한번 빼요. 물어봐요. 너 어떠냐? 아직도 안 좋아. 그럼 한 번 더 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뺍니다. 이러다가 이제 그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은 사실 1800년 정도에 죽은 사람인데 거의 우리랑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또 VIP고. 근데 이분이 왜 죽었냐면 이분이 인후염을 앓았거든요. 근데 인후염은 사실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을 수가 있어요. 거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VIP니까 굳이 의사를 불렀고요. 최고의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 의사는 사혈을 당시 제일 잘하는 의사였습니다. 그 이분이 피를 계속 뽑아요. 그러다가 2리터를 뽑아요. 2리터. 우리 인간은 말이죠. 피가 5리터가 있습니다. 1.5리터쯤 되면 뽑으면 약간 죽을 듯 말 듯해요. 근데 2리터 뽑으면 확실히 죽어요. 그래서 워싱턴이 죽었죠. 그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죽은 걸 보면 중병을 알았으면 틀림없다. 다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근데 사혈은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방법이 어떻게 2000년 가까이 행해졌을까요? 사혈이 사실은 효과를 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한 2번쯤 뽑히고 나면은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피를 뽑히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서 빨리 도망쳐야겠다. 그래서 어떠냐 그러면 나아졌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된 겁니다. 뭐 또 하나는 플라시보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는 사혈이 이렇게 많이 행해졌습니다. 자, 이 사람이 2번째로 한 삽질은 뭐냐? 바로 미야지마설입니다. 미야지마는 나쁜 공기란 뜻입니다. 이 미야지마설이 뭐냐면 어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요. 거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럼 생각을 해보죠. 아니 어떻게 동시에 이 사람들이 동시에 체액 불균형이 올 수 있을까? 이건 아니야. 뭔가 있어 하면서 아주 쉽게 생각해서 이거 나쁜 공기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쁜 공기가 마을을 덮쳐도 다 전염병이 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 발전이 참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내면 정말 아무도 안 믿어주고 진짜 죽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